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종합지수만 보면 오늘 뭐 재미있는 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할만한 날이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일선에 나서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살게 구는지 그 이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언제까지 알테오젠 아파트 하는 것 같이 노래 부를 수는 없겠죠. 바이오 후발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약세를 보인 데는 셀트리온의 영향도 살짝 있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는데 중간에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어요. 연속 금리 인하 했고 환율이 잘 내려오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어버렸거든요. 오늘 시가에는 1390원이었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하자마자 1395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뭐 엄청 빠른 속도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기준금리를 따졌을 때 미국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최대한 동결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서 우리 기준 금리와 빨리 맞춰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3번 했는데 우리 벌써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의 기준 금리도 내려가지만 우리의 기준 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 특히 채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한국은행도 고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땡긴 것 같아요. 부동산 때문에 머뭇머뭇거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일단은 부동산은 대출 쪼이기로 막아는 놓은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쪼여가지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오늘 단행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열심히 잡아줬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시장을 막아주느라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이렇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패기 좋게 개인이 붙었다가 마지막엔 결국에 시세 안 주니까 던지죠. 알테오젠이 쿠션 해줬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은 코스피가 517개, 하락 종목 363개.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많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주면서 시장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패대기 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결국에는 개인들 꼬시기 위해서 야, 지금도 매력 있어. 10조 자사주 매입하기로 한 그 가격대야. 하이닉스는 지금 저점 기록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매력 있을 수는 없지. 막 이렇게 하면서 꼬드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잡는 거는 거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 이런 걸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걸 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제가 차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올라온 다음에 행보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그게 언제까지? 최소한 25년 1, 2월까지. 왜 그러냐면은 올해 5월까지 디램을 많이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디램의 재고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디램 재고 소진이 아마도 25년 4, 5월쯤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 5월쯤은 돼야지 디램의 수요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본격 다시 실적을 쌓아가는 그런 시기에 도래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HBM3E 요거 개발 뭐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컬 테스트 언제 통과하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통과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실적이 안 올라가지면 상당히 힘든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았는데 상승 종목이 많았던 거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시총 2위인데 플러스 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돈을 뺏기는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성장주가 강세 보이고 그동안의 테마주, 소형주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쉬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흐름 나온 거고 선물로 오늘은 시장 이렇게 올려주면서 빼지도 오르지도 못하게 하는 숨고르기의 양상을 만드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줬어요. 셀트리온은 4.8%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랜만에 10%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정 시총 구해 봤을 때 얼마 전에 따져보니까 33,000원 정도 제가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한 38,000원까지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8,000원에서 33,000원 정도가 셀트리온 제약의 적정 주가가 아닐까. 이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셀트리온이랑 뭐 합병 얘기 나오면 그때 가면 적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병은 나중에 할 텐데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셀트리온과 합병이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구간 정도면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굳이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셀트리온 제약 무턱하고 그냥 10% 올라가니 뭐 수혜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자체를 본주를 보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오늘 직접 일선에 나서면서 마케팅을 나섰는데요, 회장님이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회장님이 직접 나선다는 거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장이 몸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적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애플 CEO,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다 나와가지고 직접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체 쪼개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열사의 사장 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굳이 진짜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아쉬운데,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정말 일선에서 발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증권사 컨센서스는 4.5조 정도 매출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펜트라를 긍정적으로 봤을 때 4.5조였어요. 이번에 진펜트라가 미국을 진출하면서 침투율을 보면은 그렇게 막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한데 의심이 좀 가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서정진 회장이 제시한 것처럼 진펜트라를 미국에서 7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은 당연히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새로운 종류들 뭐 추가로 내고 22종까지 내겠다. 그리고 CDMO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됐던 게 SC 제형 플랫폼도 제공할 거야. 이거 SC 제형 플랫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을 또 예로 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허가 2034년인가? 한참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할로자임의 특허죠. 할로자임이 제가 알기로 2027년 정도로 특허 만료를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알테오젠도 2034년이 아니라 2040년인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좀 한참 남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할로자임의 특허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로자임의 특허 만료가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SC 제형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 좀 고민되는 거는 뭐 산도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머크라던가 다 SC 제형에 대한 것들을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과연 SC 제형 플랫폼 변형을 시킬 수 있을지, 이거 구축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관심이 갑니다. 만약에 SC 제형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또 하나의 셀트리온 주가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재료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CDMO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시장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모멘텀을 가져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도 셀트리온이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기 자체를 론자를 잡는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론자가 지금 세계 2위 3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의미가 큰 거고, 론자가 현재는 33만 리터 정도 캐파 확장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늘어나서 38만 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77만 리터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론자까지 잡는다고 하면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CMO나 CDMO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해외도 아니고 국내에다 짓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 바이넥스, ST팜 막 이런 종목들까지 덩달아 다 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시바이오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사실 우시바이오 빈자리 채운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최대 수혜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지스만 이 시장을 다 먹게 하지 않겠다. 야, 우리도 숟가락 좀 얹자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CDMO 시장에 아마 진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내년에 20만 리터 규모, 그러니까 20만 리터 규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다. 론자를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만 리터짜리 공장을 최소한 2개 정도는 더 지을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4개짜리 3, 4 공장까지도 차후에 이제 진행을 착착착 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셀트리온도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리고 IR에서는 램시마 올해 1조 원 팔았고 내년에도 1조 원 이상 판다. 그리고 램시마 SC가 지금 7천억 정도 팔렸다고 했죠. 이거 다 유럽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레미케이드를 역전했어요,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램시마가 짱이고 이제 미국 시장을 진펜트라로
잡으러 들어간데 진페트라가 지금 침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의 약가 정책에 어떻게 맞물릴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정진 선생이 호언장담하긴 하는데 지금 진페트라 같은 경우는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휴미라 대비 95% 가격으로 해서 리베이트를 고려한 가격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진페트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일단 3대 PBM에서 등재가 됐음에도 엄청 침투율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페트라가 어느 정도의 침투를 가져갈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혹자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그랜저가 안 팔린다고 현대차가 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랜저라는 비유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안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네시스랑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국내 내수만 했다면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교체 주기는 뻔하고 차량 가격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뻔하고 수요도 뻔하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캐파라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컨턴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네시스가 좋은 차로 알려지면서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미국 한번 가보자. 미국에서 뭐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미국 시장에서 뭐를 하고 있죠? 바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이런 것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과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건데 진펜트라가 그 성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셀트리온의 대표 상품이잖아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네시스가 얼마큼 약진할 수 있냐, 셀트리온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진펜트라가 얼마나 약진할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 주가적인 것으로 실적은 어차피 잘 나오니까 주가적으로 얼마큼 밸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삼성바이오가 55에서 60배의 PER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진짜 PER을 너무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램시마 유럽에서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침투할 만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플라이마나 아니면 뭐 트루시마, 허즈마 이런 거 다 유럽이랑 다 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파기 가치가. 그러면 미국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지금 셀트리온이 성장할 수 있는 거, 그 대표 상품이 바로 진펜트라인데 이 진펜트라가 성장성을 보여줘야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PER만큼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점이 바로 내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진펜트라가 어느 정도까지 침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칼로자인과 알테오젠만이 보유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주사, 이거 SC 제형 변형 플랫폼인데 요거를 CDMO로 제공하겠다. 와 이거 대박이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만약에 플랫폼 가져오면 대박인데 그럼 할로자임은 진짜로 그냥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할로자임 그냥 망하는 건데 이걸 과연 할로자임이 뺏길지 참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2027년이 맞네요. 할로자임은 할로자임의 물질특허가 끝나면 문제되지 않도록 플랫폼을 갖춰놨다. 와 문제되지 않도록 자신감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진펜트라 SC, 램시마 SC를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진짜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공장에서 4공장까지 최적 상황 만들어서 4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약 54만 캐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18만 톤 5공장 내년 한 4월쯤부터 양산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78만 리터의 캐파를 확보하면서 세계 1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로슈가 1위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론자, 우시바이오, 뭐 후지필름, 뭐 베링거 이렇게 다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노리는 거 우리가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론자에 장기적으로 60만 톤에서 70만 톤 캐파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따라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미국 제재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국가에서, 중국 국가에서 밀어준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캐파를 원래 우시 바이오로스가 대체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뺏기게 되니까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 안 맞아서 캐파 늘리는데 한계가 조금 있어요. 베링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의약품하고 있는데 캐파를 막 공격적으로 늘릴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베링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셀트리온과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 론자, 삼바, 로슈 뭐 요 정도가 좀 각광받는 아마 CMO, CDMO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CMO만 하는 게 아니라 CDMO 연구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것도 가져볼 수 있고, 지금 후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HLB 그룹주가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세포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주는 직전에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뽑아드린 게 헬스케어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오늘 진짜 셀트리온을 필두로 헬스케어주가 관련 움직일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겠죠. 오늘 3박까지 또 초강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도 한번 산정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시총이 71조입니다. 71조의 내년도 밸류로 따지면 영업이익 1.5조, 매출액 5조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1.2조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퍼가 한 57배 정도 현재 주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충 셀트리온의 55배 정도. 보통 삼성 바이오가 55배 정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서증진 회장이 목표 매출액을 5조로 불렀습니다. 와, 10% 더 부른 거예요. 5조면은 영업이익도 대충 한 1.7조로 잡아볼게요. 1.7조의 영업이익의 당기순이익을 따져봤을 때 1.3조로 따지면은 대충 65조의 시총을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현재 시총이 40.4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치면 한 43조 되는데 43조에서 65조 하면은 뭐 그냥 간략히 따지면 지금 주가에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미 24년 끝났어요. 그럼 이제 25년 들어가면 26년 밸류까지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25년의 밸류를 가정했을 때 진짜 목표가를 채우고 영업이익 달성을 컨센서스만큼 해주면 지금부터 50%, 약 28만원 정도, 요 정도를 반영해 볼 수 있고, 26년의 밸류를 끌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한 35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으로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뭐 CDMO나 아니면은 진페틀의 침투율이 막 가속화된다거나, 그리고 SC 제형을 진짜로 플랫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27년의 전망이 또 얼마나 밝은지에 따라서 35만원 이상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유동성 장세에 오면은 바이오든 헬스케어든 밸류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니멀하게 보면은 내년 밸류상 28만원, 그리고 내후년으로는 35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보수적인 시점으로 셀트리온 목표 주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셀트리온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고, 또 재밌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흐름 보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위에가 셀트리온이고요, 아래가 알테오젠입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 알테오젠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쉬니까 알테오젠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다가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셀트리온이 상승하니까 알테오젠이 빠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쉬니까 알테오젠이 올라와요. 이게 단순히 수급 교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 SC 제형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알테오젠에 좀 묻어난 게 아닌가. 특히나 오늘 셀트리온의 기간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기간 매수세가 아마도 그 알테오젠에 들어갈 돈이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간 걸 수도 있겠다. 아마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간에 뭔가 상관도가 오늘은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간판을 또 먼저 보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강한 모습 보였고, 셀트리온이 강세 보니까 삼성 바이오, ST팜 바이네스, 이렇게 CMO 관련주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기 드리는 세포치료제, 이쪽으로 뭐 ENSR이라든가 뭐 셀비온, 뭐 등등등등, 뭐 큐리언트, 큐로셀, 네오 이뮨테, 뭐 전반적으로 세포치료제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후발주가 강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알테오젠도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뭐 먼저 움직였으니까 일단 리가캠 올라와줬고, ABL, 에이프릴 다 어제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에서도 보로노이가 아침에는 반짝 강세 보였는데 후발로 GI 이노베이션이 올라온 정도였는데요.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브릿지, 샤페론 이런 쪽도 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폐질환 치료제는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테 보로노이에서 끝났다. 그래서 이쪽 보지 말자. 후발주가 주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매수적인 건 모르겠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는 페트론이 반등을 했으나 최근에는 뭐 D&D 파마텍이 엄청나게 강세로 보이고 있고, 인벤치랩도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이렇게 유통주, 위고비 유통주나 2차 생산주, 이런 원료 관련주,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계속해서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AI 헬스케어 진단, 이쪽은 좀 보지 말자. 뭐 진단 쪽에서는 괜찮은 종목인데 AI 헬스케어, 루니비온, JK 이쪽은 조금 확실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자주 드리고 있죠. 그리고 HLB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HLB까지도 괜찮아요. HLB 이제 조만간에 CMC 통과하면은 바로 또 급등으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HLB가 하나의 척도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한올, 메지온, 그리고 얼마 전에 매드팩터도 움직였고, 퓨처캠 다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시노펙스까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움직이니까 역시나 대형주들, 대형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예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초강세를 보여서 2차전 쪽에서도 그냥 그런 빨로라도 잠시 강세를 보였고, 또 삼성전자나 헤인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2차전지에 자연적으로 수급이 옮겨갔다. 요 정도입니다. 뭐 특별히 강세 보인 것 없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아이고 숨만 쉬기만 했다 그냥. 그리고 로봇주, 또 AI 관련주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쪽은 조심해야 된다. 로봇이랑 AI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 물립니다, 여러분. AI주도 오늘 잠깐 움직였다가 물렸거든요. 이거 제가 장중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미국에서도 AI 관련주가 한 번에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AI 관련주가 아침에 막 설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이거 물량 넘기려고 올리는 거다 라고까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었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지금 할 시기 아닙니다, 여러분. 로봇주는 바이오나 이차전지가 움직일 때 얘네는 주도주가 되기 힘들어요. 얘네는 단순히 그냥 너무 저가해서 이슈 생겨서 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잠깐 움직이는데 이쪽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전력전선 관련주 뭐 연관도 높지만 이런 거 보는 게 나을 거다. 차라리 원전 보는 게 나을 거다. 막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랑 엔터주가 최근에 강했다가 역시나 시총 상위주나 바이오 이런 종목도 움직이니까 힘 못 쓰죠. 그래서 바이오가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바이오나 아니면 특정 섹터 뭐 폐질환 치료제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게 오늘 뭐 줄기세포 쪽도 힘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바이오 자체가 이제는 좀 우리나라의 금리나 빨도 있지만 이제 미국도 금리나 기조에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라이브에서 자주 얘기 드렸던 금리나 4번에서 5번 요 기준치를 채우고 있는 정도라서 요 정도 만약에 들어가면 진짜로 바이오가 한번 펌핑이 빵빵빵빵 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까지도 바이오 후발주 움직임 관련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름을 보면은 일단 뭐 저점은 다 안 깨고 있어요. 그 저점은 대다수가 뭐 11월 21일이나 아니면 11월 27일 뭐 요럴 때 많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추가 이탈하는 모습은 없고, 여기 보면은 후발주적으로 뭐 어제는 알테오젠도 나름 움직였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이슈로 아마 못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서 알테오젠도 요거 벗어나면 좀 더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주들 제가 얘기 드린 건 36에서 38만원 여기쯤 오면 이제 알테오젠이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단기 차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36만원에서 38만원.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테오젠이 종합지수 끌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들을 뭐 지금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뭐 오늘 좀 짜증 나셨겠지만 참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반등 정도 할 건데 신고가 갱신은 아마 힘들 거예요, 알테오젠이랑 같이. 그리고 ABL 바이오는 뭐 누차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고가 갱신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모. 근데 내년쯤 초강세 보일 수 있는데 지금 ABL이 그래도 움직임이 엄청 깔끔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가벼워졌어요, ABL 바이오가. 그래서 ABL 바이오 움직임 가벼우니까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봐야 되는데 저는 뭐 ABL 바이오는 뭐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낙폭이 셌던 만큼 반등도 가장 강하게 나온 정도인데 이 친구도 움직임 뭐 나쁘지 않은 정도고, ABL 바이오보다는 조금 순서적으로는 살짝 늦은 감은 있다. 살짝 늦게 움직이는데 뭐 늦게 움직이더라도 따라 붙는 것도 빠르게 따라 붙더라 이런 거 볼 수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오늘 밀렸잖아요. 보로노이 밀렸는데 장중에는 플러스 5%까지 갔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거 고가 갱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콕 집은 게 알테오젠, 리가캠, 보로노이는 아마도 요번 파동이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고가를 갱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을 조금 끌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 고가 갱신하던 말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바로 막 치고 올라간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아직 뭐 그냥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뭐 그냥 오늘 많이 올랐지만 리가킴이나 ABL 비해서 그동안 저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친구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폐질환 치료제에서도 GI 이노베이션 이런 친구들 저가에서 많이 올랐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런 거 올라오는데 보로노이나 아니면 유한양이 이런 친구들 못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봐서는 이제 확실히 후발주 시대가 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 CMO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로 이 시선이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플랫폼 바이오다 이런 논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바이오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봐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진짜 미치도록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4% 빠졌어요. 그리고 이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삼성전자 영향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거든요. 사업부장 2명을 전격 교체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인사쇄신 없었다. 이 2인자라고 하잖아요. 정현호 부회장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책임 가지고 사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감도 안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서 유임이 됐다고 하네요.
이 부회장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사임하기 전까지 부회장직을, 그 전까지 삼성전자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기에 롯데 그룹상진 월드타워 담보로 내놨다. 이거 월드타워가 지금 평가 금액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있는 롯데치성 부지 4조. 그럼 이 정도면 뭐 10조까지도 뚫리면 롯데케미칼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롯데그룹도 자력으로 사활을 걸면서 지금 부도서를 또 자금난서를 한번 막아보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내놓은 건 아니고 담보로 내놓은 거니까요.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강세 보였는데 요거 가지고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롯데 CEO 3분의 1 날렸다라고 하면서 신유월 부사장 승진. 신유월이 이제 롯데 3세인데 이쪽에서 원래 경영팀장으로 있다가 이제는 신동빈 회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쪽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도 이 와중에도 승계 작업까지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잘 대응하려고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롯데그룹 주식들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보험무역 강화에 대비한 수출 성장 약화, 요거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금리 동결을 하겠죠. 이제는 남은 시간에 금리 동결할 텐데 우리 경기가 2.4% 전망에서 2.2%로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됐고 내년에도 1.9%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요거 지금 우리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25년 거요. 그래서 26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25년은 망했어요. 26년에 살리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연속이나 칼 빼들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세 팍 뛸 수 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 시세가 튀기 전,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규제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용인되는 정도는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 휴장이고 내일은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우리 시장이 내일과 모레까지 자체적으로 흐름이 나올 텐데 부디 좀 강세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삐리삐리해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서학개미들 많이 갔는데 엔비디아도 안 가요. 테슬라도 안 갑니다, 여러분. 과연 서학개미들은 뭐를 샀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리포트 읽기도 힘든 스몰캡을 샀을까요? 지금 처음에 가면요, 처음에 줄이들 시절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나는 삼성전자 사야지, 나는 현대차 사야지. 다 뭐죠? 대형주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대형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지금 미국 주식 안 하다가 갑자기 간 사람들이 뜬금없이 중소형주 하겠습니까? 처음에 가면은 일단 엔비디아나 애플, 인텔, 테슬라, 나는 전세계에 우량한 주식을 사야지 라고 패기 좋게 살 겁니다. 그러나 M7은 가지 않아요. 지금 정체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트럼프 영향으로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2기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시사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악세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급등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는 추가 상승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트럼프 관세에 또 영향권에 있거든요. 이게 왜 영향권에 있냐면은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공장 지어서 생산하면은 세금 다 맞잖아요. 관세 맞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멕시코라던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 아니면 캐나다 이런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관세 보편적으로 먹여버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전부 다 조금 부담스러운 이거 관세 정책이다 라는 걸로 반락을 하고 있고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영향으로 강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06포인트 턱걸이 됐고 105포인트 가네만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아침에는 139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증시가 오늘은 미국이 어떻든 간에 강세 보이겠는데? 라고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시 한 40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390원에서 갑자기 팍 뛰었습니다. 1395원으로. 어쨌든 강달러 현상이 잦아들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4.26%로 추세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조금 힘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예탁금이 52조로 회귀했다. 예탁금 50조 깨져가지고 말 많았는데 52조로 돈이 들어올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고, 신용잔고는 16.4조로 2020년 대비해서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5년 만에 신용잔고 최저치예요. 시장이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최저치예요. 그건 뭐죠? 역시나 투심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다. 조금만 올라오면 나 이거 그냥 신용 회수시키고 그냥 난 서학개미 갈란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할란다.
그래서 이 수급 공백을 스마트머니 놓치지 않고 지금 채우고 있죠. 스마트머니 안에는 뭐 국민연금도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한 돈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장에는 작은 불씨가 필요한 정도다. 아침에 미국 시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다 밀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지표 보고서 야, 이거 오늘은 시세 한번 내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저도 의심하는 거죠. 저도 이제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이런 뭐 신용 잔고나 예탁금이나 아니면은 뭐 강달러 현상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아침에 강했다가 달러가 튀었고, 다만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106포인트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뭐 안정적이고요.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한 정도라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우리 시장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그래서 국채 수익률까지 우리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 아침에는 이렇게 환율이 잘 잡히다가 금리 인하니까 팍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렸는데 결국에는 추세 상승 나오면서 1396원. 원 달러 환율적으로는 좀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강달러 현상은 누그러든 거는 뭐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바이오 ETF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라인 잡아 드렸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바이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서 빌빌빌빌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ETF와도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이걸 어떤 논리로 볼 수 있냐면은, 큰 틀에서는 미국은 지금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우리 바이오 업종은 여기서 여기 와 있어야 될 지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 오늘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돌파 시도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 휴장을 딛고 우리가 추세적으로 내일 힘을 써준다면 이 추세를 이겨내고 다시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ETF 지수가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히 9,800포인트, 그렇게 따지면 제약업종 지수로 7%입니다. 제약업종 지수가 미친듯이 한번 올라가는 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대감 좀 가져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 빼고서라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강하게 방향을 한번 보고 싶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만 불안한 거는 코스닥이 조금 불안해요. 코스닥이 여기서 700포인트 정도는 넘어서 줘야 되거든요. 이 고가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 고가를 못 넘어가 주면 이게 하락 파동인지 상승 파동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넷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 넷을 깨버리려면은 여기 고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못 넘었어요. 그래서 내일 700포인트 만약에 뚫어주면은 진짜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노랑 시그널 나온 것도 없죠. 그리고 저점을 이탈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개째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 700포인트, 그리고 21선에 올라가는 모습 정도까지, 이것까지는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점은 잡혔구나, 이런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 이탈할 거라고 뭐 저는 상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490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뭐 2, 3일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다시 랠리 만들 수 있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신용창고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이거는 뭐 시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판이 좀 잘 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탁금도 돌아오고 있고 신용잔고도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스탁론인 증권담보대출 잔고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투심이 뭐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달라붙는다 이런 거 아니고, 또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는 투매까지도 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씩 저점을 형성해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저점이란 거는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라 또 추세적으로 잡힐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코스닥이 진짜로 뭐 7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급등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코스닥에 뭐 갭이 뜬다거나 아니면 그냥 급등으로 빠바바바 도망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따돌려 놔야 돼요. 한번 따돌려 놓고, 그 따돌려 놓는 구간은 진짜 욕심 부리면은 800포인트,
여기까지는 숨도 안 쉬고 땅 치고 가면서 이쯤에서 한번 개인 투자 붙을 때 뭐 내려치고 흔들게 하든지 그때 가서 이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빠르게 한번 딱딱딱 쳐주면 어떨까, 뭐 그런 기대감을 또 혼자서 그냥 셈법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노래를 불렀던 게, 제발 오늘의 고가라도 좀 넘어가자, 오늘의 고가라도 넘어가자 그랬는데 결국 못 넘었고, 제약바이오도 고가 갱신을 했는데 의미 있는 추세를 베껴낼 수 있는 9174포인트 여기를 한번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볼 거는 많은데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내일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뭐 저점을 딱 집었다 라고 얘기하기 조금은 애매해요. 그러나 시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들을 하나씩 주고 있어요. 뭐 투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노란 시그널도 나왔고요. 또 국민연금도 개입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선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현상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내려왔고요. 이래저래 지금 악재가 추가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작은 호재만 있더라도 우리 시장이 강세로 강하게 한번 리바운딩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또 금투세 폐지 오늘 얘기 안 나왔거든요. 본회의에서 얘기 안 나왔는데 아마 진짜 다음 주 안에 조만간에 이제 도장 찍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오늘은 뭐 민생 법안 다룬다 뭐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 논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상법 개정안, 이것도 우리 증시에 반등이 나올 때 땅땅땅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재료들은 아마도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고 반등이 조금 나와야지만 그때 도망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탁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집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